인천 동쪽 남동공단의 광활한 공장지대. 깊숙한 곳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놓인 뒷골목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 냄새와 폭풍 우치는 10월 밤 버려진 창고의 앙상한 뼈대에서 풍겨 나오는 녹슨 쇠의 톡, 쏘는 듯한 악취가 뒤섞여 있었다. 벽돌담에 부딪혀 폭력적인 찬송가처럼 울려 퍼지는 날카롭고 짧게 끊어지는 총성 소리에 그 숨막히는 침묵은 산산조각 났다. 좁고 깊게 팬 갈라진 포장도로와 그래피티로 뒤덮인 벽돌로 이루어진 골목은 허물어져 가는 공장들과 녹슨 철조망 펜스 사이로 길게 뻗어 있었다. 뒤집힌 쓰레기통과 뼈대만 남은 폐차 주변으로 그림자가 고여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단 하나의 가로등에서 새어나오는 깜박이는 병적인 노란 불빛만이 그곳을 비추고 있었다. 불빛은 퍼붓는 빗줄기를 가르며 하늘을 가르는 번갯불을 비추는 무릉덩이에 반짝였다. 밤은 혹독했고 살을 애는 듯한 섭씨 8도였다. 하늘은 검은 구름이 소용돌이치는 시면이었고 들쭉날쭉한 섬광에 찢겨 있었다. 공기는 도시를 무자비한 주먹처럼 강타하는 폭풍의 무게로 가득 차 모든 소리를 증폭시켰다. 양철 지붕을 때리는 끊임없는 빗소리, 도시의 황량함을 가르며 울부짖는 화물 열차의 먼 기적소리, 어둠 속 메트로놈처럼 녹슨 파이프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김수현 32세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소속 수사관으로 3년간 범죄 조직에 잠입해온 경험으로 다져진 차분한 눈빛의 여성이 밤 11시 10분 골목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검은색 후드티와 청바지는 어둠 속으로 완벽하게 녹아들었다. 그녀의 글록 19권총은 오른손에서 여전히 따뜻했고, 총구는 지원팀에게 보내는 신호인 단 한 발에 통제된 사격 후 하늘을 향해 있었다. 살상용이 아니었다. 골목보다 긴 전과 기록을 가진 하급 마약상 마동철의 축 늘어진 시신은 그녀가 쏜 것이 아닌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 웅덩이 위에 10피트 떨어진 벽에 기대어 있었다. 그녀가 진짜 목표물을 끌어내기 위해 조작한 혼돈의 희생자였다.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은 후드 아래 단단한 롤빵 모양으로 묶여 있었고, 몇 가닥은 비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녀의 침착한 갈색 눈은 조용하고 외과 수술처럼 날카로운 경계심으로 골목을 훑었다. 그녀의 왼손은 주머니 속에서 안정적이었고, 손가락은 6시간 동안 녹음한 후 배터리가 나간 소형 녹음기에 가장자리를 스쳤다. 백업을 기다리는 동안 그녀의 숨결은 폭풍 속에서 희미한 안개 같았고, 부패한 경찰과 마약상 네트워크의 운반책이라는 그녀의 위장 신분은 이 순간까지 온전했다. 그녀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경찰청에 들어온 이후 6개월 동안 인천에 머물렀고, 그녀의 삶은 기만과 경계에 훈련된 리듬이었다. 그녀의 소나타는 2블록 서쪽에 주차되어 있었는데 근처에 숨겨둔 급조 오토바이를 위해 버려둔 미끼였다. 그녀의 마음은 빼돌린 암호화된 파일에 쏠려 있었다. 부패 경찰과 도시의 마약 거래를 연결하는 조직의 증거. 그녀의 끊임없는 임무 속에서 드물게 드러난 폭로의 심장 박동이었다. 밤 11시 15분 헤드라이트가 빗줄기를 갈랐다. 인천경찰청 순찰차가 골목 입구로 끼익 소리를 내며 들어섰고, 붉고 푸른 불빛이 포식자의 시선처럼 어둠을 가르며 김수현을 거친 빛 속에 가뒀다. 강철민 45세 날카로운 미소를 짓고 정전기처럼 탁탁 튀는 성질을 가진 형사가 차에서 내렸다. 그의 파란 눈은 찌푸린 이마 아래 짜증스럽게 번뜩였고, 비에 젖은 트렌치코트 아래 다부진 체격이 팽팽했다. 밤 10시에 술집 난동 신고 처리 후 신경이 곤두서고 불안해진 상태에서 피운 담배에 톡 쏘는 냄새가 그의 숨결에서 날카롭게 풍겼다. 그의 마음은 피로와 통제력을 행사하고 싶은 가려움으로 얽혀 있었다. 그는 무정의로 주안역 근처 어디선가 총격 발생 신고를 받았다. 그의 거친 목소리가 마이크에 대고 중얼거렸다.
용의자 발견 확인 중 지원 바람. 그는 김수현에게 다가갔고 장화는 물웅덩이를 첨벙거렸으며 손전등 불빛은 그녀의 얼굴을 찔렀다. 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외쳤다. 총 버려. 손들어 이 여자야. 김수현은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순순히 따랐다. 그녀의 글록 권총이 철커덕 소리를 내며 포장도로에 떨어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침착했다. 제가 용의자가 아닙니다. 신분증 여기 있습니다. 그녀는 왼손으로 후드 주머니에 손을 넣어 지갑을 꺼내려 했다. 하지만 강 형사는 달려들었다. 그의 수갑이 차가운 금속성 딸깍 소리를 내며 채워졌고 그녀의 팔을 등 뒤로 비틀면서 그의 날카로운 미소는 더욱 커졌다. 공무집행방해 시침이 떼지 마. 내 종류는 잘 알지. 총잡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은 신속하고 잔인했다. 강 형사는 그녀를 순찰차 보닛 위로 거칠게 밀어붙였고 젖은 금속이 그녀의 뺨에 차갑게 닿았다. 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조롱했다. 총 들고 있었지. 응, 내 정체가 뭐야. 깡패 같은 년 계속 떠들어봐. 넌 끝났어. 김수현의 흔들림 없는 시선은 확고했다. 어깨에 격심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저는 김수현입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소속입니다. 신분증 확인하세요. 실수하시는 겁니다. 강 형사는 빗속을 가르는 거친 날카로움으로 웃었다. 경찰청 하웃기는군 아가씨. 그의 파트너인 이진호 순경 37세 마르고 조용한 미소를 지으며 느릿한 말투를 가진 경찰이 조수석에서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불에 기름을 부었다. 말 많은 여자네요. 우리를 위협했어요. 강 형사님. 강 형사는 두고 보라지라고 말했다. 강 형사는 그녀를 거칠게 수색했고 그의 거친 목소리는 모여든 구경꾼들에게 들으라는 듯 컸다. 허름한 아파트 창문에서 엿보는 사람들 길, 건너편 가게, 주인 전화기 화면에 비친 비에 젖은 얼굴들. 무장했다. 저항한다. 이 여자 잘 지켜보세요, 여러분. 김수현은 수갑이 채워진 차에 서 있었고 그녀의 침착한 갈색 눈은 조용한 분노로 타올랐다. 그녀의 낮은 목소리가 폭풍우를 뚫고 나갔다. 두고 보세요. 난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강 형사는 그녀의 신분증을 웅덩이에 던지며 날카로운 혀로 조롱했다. 가짜네 귀여운 이야기야 라고 말하며 그녀를 순찰차 뒷좌석으로 밀어 넣었고 폭풍우 치는 그림자 속에서 그녀의 존엄성은 박탈당했다. 잠재적인 1,5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임박한 변호사 비용 일하지 못한 손실 굴욕감. 그리고 그녀의 임무에 대한 위험에 직면한 김수현은 편견을 보았다. 그녀의 작전 전체를 위태롭게 하는 계산된 권력 남용이었다. 강 형사는 죄책감을 보았고 순간적인 충동이 그가 느끼기에 정당한 검거로 치닫고 있었다. 2주 후인 10월 27일 김수현은 강 형사를 상대로 부당체포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인천지방법원 민원창구에 서류를 제출했다. 그녀의 침착한 손은 서명할 때 약간 떨렸고 후드티는 블레이저로 바뀌었으며 목소리는 확고했다. 그는 나를 조롱했어요. 수갑을 채웠죠. 블랙박스가 증명할 겁니다. 그들의 충돌은 법정으로 옮겨졌고 가면과 동기를 둘러싼 폭풍이 일고 있었다. 인천의 폭풍우 치는 밤은 판사의 냉철한 시선처럼 짓눌렀고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도시의 공업지대는 그들의 풀려나가는 진실을 지켜보는 음울한 증인이었다. 인천지방법원은 맑은 11월 오후에 활기가 넘쳤고 대리석 복되는 광택. 나는 바닥을 규칙적인 북소리처럼 울리는 발걸음 소리가 메아리 쳤다. 광택나는 참나무 냄새가 오래된 서류들의 희미한 곰팡내와 10월 폭풍우 이후 벽을 통해 스며드는 싸늘한 냉기와 뒤섞였다. 불안한 손에 들린 종이컵에서 풍기는 날카로운 커피향이 서둘렀던 아침의 유령처럼 공간을 떠돌았다. 5층 법정은 넓은 방이었고 수십 년간 인천의 분쟁들, 양육권 다툼, 좀도둑질, 민사소송,
이 강렬한 끄덕임, 쓰디쓴 눈총, 짤막한 대화, 마지못한 악수로 해결되었던 참나무 벤치들이 달아 반질반질했다. 빛바랜 근엄한 얼굴의 판사들의 초상화가 벽에 걸려 있었다. 이른 겨울의 옅은 서리로 얼룩진 높은 창문 너머로 인천의 스카이라인과 옅고 흐린 하늘 아래 멀리 보이는 슬레이트 회색빛 인천 앞바다의 희미한 반짝임이 언뜻 보였다. 앞쪽 흠집과 펜 자국으로 상처 입은 높은 판사석 뒤에는 정은경 판사 60세가 앉아 있었다. 그녀의 회색 머리카락은 단단한 롤빵 모양으로 묶여 있었고 풍화된 얼굴에 날카로운 선을 강조했다. 그녀의 헤이즐넛 생눈은 날카롭고 조용한 강렬함으로 방의 고요함을 가르며 허세를 꿰뚫어 그 아래에 날 것 그대로의 진실을 보는 메이의 눈 같았다. 그녀의 법복은 단단한 체격 위에 깔끔하게 걸쳐 있었다. 10년 동안 법대에 앉아 연마된 권위 있는 그녀의 목소리는 수많은 법정 다툼을 통해 단련된 강철을 담고 사건을 호명했다. 김수현 대 강철민 민사소송, 부당체포 손해배상 청구 들어봅시다 여러분. 그리고 강렬하게 합시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원합니다. 변명이 아니라 증거를 위해 여기 있는 겁니다. 처리할 사건이 산더미 같고 이 추위는 꾸물거리는 걸 기다려주지 않아요. 자, 시작합시다. 김수현은 원고석에 앉아 있었고 옆에는 구겨진 양복을 입은 마른 체구의 변호사 한상국이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빠르게 움직였고 펜은 메모장에 춤을 추고 있었다. 증거는 꼼꼼하게 쌓여 있었다. 10월 10일 밤 11시 15분 타임스탬프가 찍힌 블랙박스 영상 스틸컷. 빛나는 그녀의 경찰 수사관 신분증. 편집된 페이지로 가득한 봉인된 경찰 내부 파일. 경찰 보고서. 진술서들. 그녀의 침착한 갈색 눈은 결의에 차 반짝였고 검은 머리는 단단한 롤빵 모양이었으며 후드티는 중고 가게에서 산 블레이저 아래 산뜻한 흰색 블라우스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의 손은 폴더 위에 안정적이었지만 강 형사의 조롱하는 말과 손목을 파고들던 수갑을 몇 주 동안 되새기며 타오르는 분노의 떨림이 차분함 아래에 있었다. 강철민은 피고석에 앉아 있었고 옆에는 세련된 회색 정장을 입고 침착한 시선을 가진 경찰 노조 변호사 신유정이 있었다. 서류는 얇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경찰 보고서와 휘갈겨 쓴 메모 몇 장이 전부였다. 그의 날카로운 미소는 넥타이를 고쳐 매면서 꾸준했지만 불안정했고 차가운 공기에도 불구하고 입에는 희미한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의 파란 눈은 반항심으로 굳어 있었고 다부진 체격은 잘 다려진 네이비 블레이저 아래 긴장되어 있었다. 그의 자신감은 종종 규정의 가장자리를 구부리며 15년 동안 인천경찰청에서 만들어낸 가면이었고 이제 그 세계는 그의 발밑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정 판사는 팔꿈치를 판사석에 대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헤이즐넛 생눈이 그들의 서류를 훑었다. 부당체포와 500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김수현의 상세한 소장. 저항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강철민의 간결한 답변서. 그녀의 펜이 느리고 신중한 리듬으로 탁탁 쳤다. 진실, 그게 여기 기준입니다. 여러분 언제나요. 균형 잡힌 체포 증거가 그것을 드러냅니다. 당신의 사건을 증명하세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을 원합니다. 추측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을요.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누가 수갑을 채웠습니까? 누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혼돈이 아니라 명확함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눈물도 짜증도 안 됩니다. 오직 진실뿐입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녀의 말투는 확고한 권위를 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그들 사이를 오갔다. 여자는 누명을 주장하고 남자는 정당한 검거를 주장합니다. 수사관의 명예가 중간에 걸려 있군요. 탄원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합니다. 원고부터 시작합시다. 방청석이 웅성거렸다. 김영철 같은 은퇴한 노인들이 아내 박순자에게 중얼거렸다.
경찰이 조롱했어. 판사가 혼쭐을 내줄 거야. 영상이 있잖아. 최지우 같은 젊은 직원들이 친구 강민호에게 속삭였다. 잡혔네. 블랙박스가 최고야. 끝났어. 강 형사의 경찰서 동료 박상훈이 동료 이태호를 툭 쳤다. 저항했어. 강 형사는 확실해. 판사님도 아실 거야. 그들의 목소리는 김수연이 일어서면서 고조되는 긴장감 속에서 기대로 웅성거렸고, 그녀의 침착한 갈색 눈은 정 판사에게 고정되었으며 그녀의 결의는 차분함 속에 짜인 강철 실 같았다. 김수연이 먼저 증인석에 올랐고 침착한 우아함으로 계단을 올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할 때 차분했지만 조용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진실만을, 진실의 전부를, 그리고 진실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그녀는 앉아서 난간에 손을 얹고 판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는 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조롱했습니다. 10월 10일 밤 11시 15분 남동공단 뒷골목에서였습니다. 저항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그것이 거짓임을 보여줍니다. 저는 김수연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소속 수사관입니다. 그에 관할 경찰서를 포함한 부패를 폭로하기 위해 잠입 수사 중이었습니다. 그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증거를 제시했다. 블랙박스 스틸컷 10월 10일 127 15pm. 그녀의 경찰 수사관 신분증 봉인된 경찰 내부 파일. 경찰 보고서, 진술서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정확했다. 11시 10분 남동공단 뒷골목 총격 현장. 저는 신호탄을 쐈습니다. 총을 든 채로 제 위장의 일부였습니다. 11시 15분 그가 나타나 저를 보고 즉시 수갑을 채웠습니다. 넌 끝났어. 총잡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경찰청 소속이라고 말하자 조롱했습니다. 웃기는군 아가씨. 블랙박스 영상은 제가 저항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손을 들고 침착했습니다. 신분증은 제 직급을 증명합니다. 김수연 특별수사관 중대범죄수사과 봉인된 파일들은 제가 그에 관할 경찰서와 관련된 네트워크를 목표로 삼고 있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경찰 보고서에는 저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거짓입니다. 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를 모욕했고 제 작전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정 판사가 펜을 든 채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블랙박스 영상은 명확합니까? 정확한 시간 행동 저에게 증명하세요. 당신의 말뿐만이 아니라요. 당신의 주장이 아니라 수갑을 채운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김수연의 손이 안정되었고 목소리는 확고했으며 스틸컷을 가리켰다. 여기 있습니다. 블랙박스 10월 10일 11시 15분 03초 남동공단 뒷골목. 저는 서 있습니다. 총은 내리고 침착합니다. 11시 15분 05초 그가 제 팔을 잡고 비틀어 수갑을 채웁니다. 11시 15분 07초 그가 저를 순찰체에 밀어붙입니다. 스틸컷이 보여줍니다. 영상은 15초 전체입니다. 저는 손을 들고 있었고 싸우려는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수갑을 채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항했다고요? 거짓임을 증명하세요. 당신이 싸우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의 밀어붙임이 아니라 당신의 평온함을 보여주세요. 블랙박스 11시 15분 05초 손을 들고 신분증을 제시하려 합니다. 그가 비틀고 수갑을 채웁니다. 밀치거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10월 9일 밤 10시 제 담당자에게 보낸 문자, 위치 확보, 신호탄 발사 계획됨, 침착하고 통제된 상황이었습니다. 목격자 진술서, 가게 주인이 제가 가만히 서 있었고 싸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고 분노의 떨림이 차분함을 뚫고 나왔다. 피해 비용은요, 구체적으로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손실을 보여주세요. 1. 500만 원입니다. 변호사 비용 600만 원, 일실 수입 400만 원, 스트레스 치료비
200만 원. 10월 15일자 진술서. 여기 영수증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모욕감 공개적인 수치를 보여줍니다. 제 위장 신분이 위험에 처했고 업무가 중단되었으며 몇 달간의 진전이 거의 물거품이 될 뻔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안정되었다. 정 판사가 휘갈겼었다. 영상 강철 신분증, 그의 차례를 기다립시다. 그의 편 이야기도 들어봐야죠. 사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왜곡하죠. 계속하세요. 강철민이 증인석에 섰고 발걸음은 무거웠다. 잘 다려진 네이비 블레이저는 팽팽했고 날카로운 미소는 불안정했다. 진실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는 시작했다. 그는 앉아서 난간을 움켜쥐었고 파란 눈은 반항적이지만 불안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저항했습니다. 10월 10일 밤 11시 15분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용의자가 명백했습니다. 경찰청 이야기는 없었고 위협뿐이었습니다. 저는 제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녀가 싸웠습니다. 제 파트너가 봤습니다. 그는 얇은 서류들을 내밀었다. 경찰 보고서, 서둘러 휘갈겨 쓴 메모 수갑찬, 김수현의 흐릿한 사진 한 장. 10월 10일 밤 11시 15분 남동공단 뒷골목 총격 발생 출동해서 보니 그녀가 총을 들고 있고 시신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총 버려 라고 외쳤습니다. 그녀는 두고 봐 라고 소리쳤습니다. 11시 15분 05초경 수갑에 저항했습니다. 제 팔을 밀치고 싸웠습니다. 파트너가 봤습니다. 보고서에는 저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척하고요. 정 판사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저항했다고요. 정확히 언제 어디서요. 그녀가 싸웠다는 것을 증명하세요. 말이 아니라 사실을 보여주세요. 강철민의 손이 안정되었다. 11시 15분 골목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총 버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두고 봐 라고 소리칩니다. 제 팔을 밀칩니다. 11시 15분 05초 수갑에 저항하고 몸을 비틉니다. 파트너가 보고 기록했습니다. 신분증 없었나요? 거짓임을 증명하세요. 직급이 없다는 걸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녀의 허풍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검거 말고요. 11시 15분 신분증 제시 없었습니다. 그냥 경찰청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신분증도 카드도 없었습니다. 가짜처럼 들렸습니다. 파트너가 봤습니다. 보고서에는 저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녀가 합법적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약간 흔들렸다. 행동은요, 왜 수갑을 채웠습니까? 그녀가 뭘 했습니까? 경멸이 아니라 의무를 증명하세요. 당신의 판단이 아니라 이유를 보여주세요. 11시 15분 총을 들고 있습니다. 두고 봐 라고 소리칩니다. 수갑에 저항합니다. 의무상 무장 위협은 수갑을 채워야 합니다. 보고서가 뒷받침합니다. 경멸이 아니라 법입니다. 시신이 쓰러져 있고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그녀가 용의자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안정되었고 애원하는 듯했다. 정 판사가 휘갈겼었고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말은 왜곡됩니다. 증거는 말합니다. 다음은 영상입니다. 증인들 연기가 아니라 강철이 필요합니다. 계속하세요. 증인들이 증인석에 섰다 가게. 주인 이민준 마르고 침착한 시선의 남자가 먼저 증언했다. 10월 10일 밤 11시 15분 남동공단 뒷골목 길 건너 50피트 떨어진 제 가게에서 봤습니다. 총격 후 침착하게 총을 내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가 나타나 그녀를 잡고 팔을 비틀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싸우거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서 있었습니다. 비가 오든 말든 제 창문을 통해 똑똑히 봤습니다. 정 판사가 다그쳤다. 정확한 시간 그녀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의 주장이 아니라 그녀의 침착함을 증명하세요. 이민주는 확인했다. 11시 25분 가게, 창문 50피트 거리. 그녀는 침착했고 총은 내리고 신호탄 발사 후 손을 내밀었습니다.
11시 15분 05초 그가 그녀를 잡고 비틀어 수갑을 채웁니다. 싸우거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똑똑히 봤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강 형사의 파트너인 이진호 순경이 뒤따랐고 그의 발걸음은 더 느렸으며 장화는 대리석을 긁었다. 그의 마른 체격은 구부정했고 미소는 사라졌다. 그는 선서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불안정했다. 저항했습니다. 10월 10일 밤 11시 15분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두고 봐라고 소리쳤습니다. 강 형사님 팔을 밀쳤습니다. 적대적이었습니다. 경찰청 이야기는 없었고 위협뿐이었습니다. 차에서 10피트 뒤에서 봤습니다. 그녀는 우리와 싸웠습니다. 그는 경찰 보고서와 메모를 제시했다. 정 판사가 끼어들었다. 저항했다고요? 정확히 언제 어디서요? 그녀가 싸웠다는 것을 증명하세요. 말이 아니라 사실을 보여주세요. 이진호는 주장했다. 11시 15분 골목강 형사님이 총 버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두고 봐 라고 소리칩니다. 그의 팔을 밀칩니다. 11시 15분 05초 수갑에 저항하고 뒤로 물러섭니다. 적대적이었습니다. 제가 보고 기록했습니다. 신분증 없었나요? 그녀의 허풍을 보여주세요. 이진호는 강 형사의 말을 되풀이했다. 그냥 경찰청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신분증도 카드도 없었습니다. 가짜처럼 들렸습니다. 영상은요, 설명하세요. 블랙박스는 침착함을 보여줍니다. 밀치지 않았습니다. 왜 거짓말을 합니까? 이진호는 더듬거렸고 미소는 사라졌다. 저는 제가 본 것을 봤습니다. 어쩌면 각도가 좀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녀는 싸웠습니다. 정 판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영상의 각도요. 진실 당신의 봤다는 것은 왜곡됩니다. 내려가세요. 증거는 노은처럼 충돌했다. 김수현의 블랙박스. 스틸컷 11 15도 03 PM. 침착함 총내림. 11 12나 02 PM. 강 형사가 잡고 비틀고 수갑 채움. 11 11롱 07 PM. 순찰차에 밀어붙임. 여전히 저항 없음. 그녀의 경찰 수사관 신분증이 빛났다. 봉인된 경찰 내부 파일은 강 형사에 관할 경찰서와 연결된 부패를 목표로 한 6개월 작전을 상세히 기술했다마. 형사 박 팀장 같은 이름들, 강 형사가 휘갈겨 쓴 경찰 보고서는 11시 15분에 저항했다고 주장했지만 영상과 명백히 모순되었다. 강 형사의 증거, 흐릿한 사진, 이 순경의 흔들리는 증언, 은 영상의 명확함 앞에서 희미해졌다. 정 판사가 다시 강 형사를 추궁했다. 침착했습니까? 싸웠습니까? 블랙박스는 침착함을 보여줍니다. 왜 수갑을 채웠습니까? 증명하세요. 강 형사님 의무였습니까? 경멸이었습니까? 강 형사의 턱이 굳어졌다. 싸웠습니다. 소리쳤습니다. 밀쳤습니다. 총 신분증 없음 의무상 무장 위협은 수갑 채워야 합니다. 블랙박스는 꺼져 있었습니다. 진실은 그녀가 이야기를 꾸며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손이 난간을 움켜쥐었고 파란 눈이 흔들렸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정 판사의 시선이 좁아졌고 페니 페이지를 갈랐다. 블랙박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싸움은 왜곡됩니다. 다음 증인 일주일간의 끊임없는 증언 끝에 정 판사는 판사실로 물러나 얽힌 실타래를 풀며 감정에 맞서 증거를 저울질하며 서성거렸다. 그녀는 11월 27일 월요일에 돌아왔고 법복이 스치는 소리와 함께 목소리는 확고했다. 블랙박스가 그녀의 혐의를 벗깁니다. 혐의는 거짓입니다. 무죄가 입증되었습니다. 10월 10일 밤 11시 15분 체포 부당합니다. 김수현 씨에게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녀는 앞으로 몸을 기울여 펜으로 한번 탁 쳤고 목소리는 높아졌으며 눈은 타올랐다.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강 형사님, 당신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녀는 블랙박스 타임라인 김수현에 입증된 경찰청 신분, 그의 관할 경찰서를 목표로 한 잠입수사 거짓 보고서
목격자의 증언을 열거했다. 의문은 명백합니다. 당신은 조롱하고 수갑을 채우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변호사 비용 일실 수입 치료비 500만 원 30일 내 지급해야 합니다. 당신은 감찰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겁습니다. 김수현은 일어섰고 침착한 갈색 눈이 부드러워졌으며 승리의 희미한 빛이 그녀를 덮쳤다. 무게가 덜어졌고 그녀의 임무는 보존되었으며 네트워크의 폭로는 이제 그녀가 불붙인 연방정부 차원의 불길이 되었다. 강 형사는 자리에 주저앉았고 파란 눈은 흐릿해졌으며 다부진 체격은 무너졌다. 그의 손에 쥔 서류가 찢어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침묵을 갈랐다. 잘못이 드러났고 거짓말이 벗겨졌다. 방청석에서 경악의 탄성이 파도처럼 밀려오자 그의 날카로운 미소는 찡그림으로 녹아내렸다. 정 판사의 의사봉이 떨어졌다. 500만 원 30일 내 지급강 형사감찰조사 회부 김수현 씨 무죄 입증 사건 종결. 다음 타키체넬제만 치필리 아하시 번타치오. 밖에서는 황혼이 호박색과 보라색으로 물든 아래 인천이 반짝였다. 김수현은 소나타를 몰고 시내 아파트를 향해 갔고 안도감과 조용한 승리가 그녀의 침착한 눈에 어려 있었다. 그녀의 미래에는 특별수사팀장 승진이 있었지만 그녀가 촉발한 경찰 내부 감찰의 여파도 있었다. 정의가 진정으로 뿌리내릴 수 있을까? 강철민은 법원 주차장으로 사라졌고 순찰차는 빗둘게 주차되어 있었다. 그의 눈은 불신으로 굳어 있었고 체격은 무너졌으며 중얼거렸다. 싸웠는데 젠장 블랙박스가 잘못됐어. 의심이 그에게 달라붙었고 자존심은 산산조각났다. 그는 서쪽 경찰서를 향해 차를 몰았고 미등근 황혼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감찰 조사가 그를 삼킬까? 정 판사는 집으로 차를 몰며 생각에 잠겼다. 개혁이 꼽힐 수 있을까? 정의의 무게가 가벼워질까? 아니면 황혼 속으로 더 멀리 흘러갈까? 부패가 새긴 흉터를 무엇이 치유할까? 인천의 조용한 밤하늘에 열린 질문이 반짝였고 이야기는 황혼 속으로 이어졌으며 다음 장은 기다리고 있었다.